네, 여러분 미디어 정치의 11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4장 2절에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정치 요소, 특히 선거 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학습한 후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뉴스 콘텐츠들을 해독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의 목차로는 보도 쟁점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거 보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주된 내용인 선거 보도의 쟁점들을 우리가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선거 보도 유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레이트 뉴스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트레이트 뉴스들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뉴스 콘텐츠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육하 원칙인 6W, 그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육하 원칙에 입각한 스트레이트 뉴스들은 주로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 구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뉴스이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해석이나 판단,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되는 그러한 뉴스의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기사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거보도에서 스트레이트 뉴스는 주로 선거 관련 사건, 이벤트나 캠페인 관련된 이슈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사실, 어떠한 출처,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또 그리고 관계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용문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내용들로 구성된 그런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정답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의성 있는 그러한 정보가 보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속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사의 분량도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사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편견 없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부분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그죠? 심지어 보도 사진 기사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현장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기자인 언론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객관주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향해서 기사가 작성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로 관련된 지식,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 주로 선거 정보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형의 기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유형은 피처 기사가 있는데요. 이 피처 기사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기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된 그러한 형태의 기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실과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뉴스라고 하면, 피처는 그러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설명,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되는 그러한 기사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피처 기사는 이렇게 스펠이 이렇게 됩니다. 피처 기사도 원래 뉴스성 피처 기사, 그리고 비뉴스성 피처 기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뉴스성 피처 기사는 아래에 있는 사설과 같은 이러한 논평, 이러한 유형의 기사가 뉴스성 피처 기사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해설과 관련된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논술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해설과 관련된 뉴스들, 논평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뉴스성은 좀 시의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뉴스들, 예를 들어 맛집 소개와 같은 영화평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뉴스성 피처 기사에 해당되는데, 주로 선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성 피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치 광고나 방송 토론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에드와치라든가 디베이드 와치의 경우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누가 전반적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건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판단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견해가 많이 포함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사설은 글에 어떤 무게감이 있는데 주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카툰도 피처 기사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의 함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그런 카툰도 피처 뉴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상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이슈를 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해설과 설명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인터뷰 기사도 피처 기사의 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들 여러분들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의 다양한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 형태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출마했는지 자신의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터뷰 기사의 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보다도 투표를 결정한 적극적인 유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유권자가 이러한 인터뷰 기사를 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신이 선호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기획된 인터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재미난 스토리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 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선거 보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선거 보도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마식 저널리즘.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은 되었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보도는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도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공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경마식 보도, 경마식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후보자 간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뉴스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그러한 기사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보도 노출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정치 지식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뉴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거가 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항상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피상적인 이러한 이야기만 계속 전달하는 것은 수기적인 어떤 그러한 과정, 그러한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식 저널리즘 보면은 앞서 있는 후보자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뒤처진 열세자 혹은 잠재적 경쟁자의 장점이 무엇이다,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합될 것 같다,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계속 유권자의 관심을 붙들어 놓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보도가 되는 그러한 언론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마식 저널리즘은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의 어떤 보도가 되는 것이고, 좀 심층적이고 이슈 중심의 어떤 보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잠재적 승리자 중심의 그러한 보도가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마식 저널리즘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경마식 저널리즘을 보면 너무 수치에 휘말리지 말고, 그죠? 예. 또 그리고 그러한 조사 결과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선거 보도의 쟁점으로는 가짜 저널리즘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짜는 이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 가추의 준말이죠. 줄여서 우리가 가차라고 이렇게 하는데 옷차림이나 말실수와 같은 소위 말해서 꼬투리 잡기식 어떤 보도들을 우리가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고 한데 흥미 위주의 그러한 조그마한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디어가 조명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합리적 인식과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미디어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의 실수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할수록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저널리즘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보면요. 취재 대상인 정치인이 답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갑자기 제기한다라든지 했을 때 정치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언론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측되는 답변과 다른 사실이나 정보를 준비해서 과거에 진술 내용과 대조를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당신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취재 대상이 곤란해지면 그것을 재미있게 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의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이슈 중심적인 이러한 보도가 아니고 흥미주의 보도가 되는 것이죠. 자, 진술이나 원래 행동이 비일관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다룰 때 할 수 있는 취재 기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은 선거 보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가짜 저널리즘이 많아버리면 사실과 진실 추구라는 언론의 책무를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평소에 다른 특이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후보자, 그 정치인들을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보도 행태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후보자가 만든, 정치인이 만든 공적인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가 이러한 가짜 저널리즘, 가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는데 마치 부분이 전체에 있냐 이렇게 확대해서 과잉보도하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답변의 일부만을 사용해서 이러한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후보자가 말한 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영상물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되는 자료화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와 달리 기존에 이야기된 방식의 보도들을 가지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아니면 반대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것을 충분히 언론 취재 과정에서 녹여서 묻고 답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보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흥미주의 보도.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경마식 보도, 가짜 저널리즘 이런 부분은 다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러한 보도들은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이러한 논의, 예? 심층적인 보도에 대한 어떤 숙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수기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어떤 개념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급적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 위주의 보도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 후보자의 가십,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와 관련된 동정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 후보자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다, 어디에 뭐 시장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스케치 기사죠. 예, 경마식 저널리즘, 앞서 이야기됐던 이런 것들, 흥미 위주의 보도와 관계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유권자의 정치 지식, 유권자의 진지한 수기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옷차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선거철이 되면 뭐 운세를 가지고 이렇게 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흥미 위주의 보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 보도도 정보 소비자라는 시장 경제의 원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뉴스 매출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거보도, 정치보도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큰 어떤 대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언론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캠페인 주체들은 정당이나 뭐 정치인 아니면 정치 전문가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언론사들이 이러한 흥미주의 보도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과 관련된 논쟁적인 어떤 이슈를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이벤트 등을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언론사에 전달하고 그래서 이러한 흥미주의 보도들이 더 많이 양산되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 이슈가 점점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흥미 위주의 보도들은 사실 바람직한 선거 문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정적인 선거 보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보도, 이런 것들을 부정적 선거 보도, 공격적 선거 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유형의 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치인, 정당이 문제가 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미디어가 생산한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혐오, 정치 어느 정치인이 집권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있고 계속 이렇게 불신들이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 선거 보도 유형으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러한 보도들, 호남과 영남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집단이나 진영 간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조명해서 확대 보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보도가 많아지면 국민 통합, 소통, 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후보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을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전략적으로 하는데요.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 노출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자기 결함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도함으로 해서 거기 위에 그러한 보도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서 그다지 심각한 이슈로 보지 않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발휘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당내 경선에서 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보도들을 덜추어내서 본선, 실질적인 어떤 공식 선거 운동에서 그러한 보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는 전략들을 구사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불공정 보도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 좀 편파적인 바이어스가 있는 그러한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공정 보도는 선거보도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보도, 아니면 어떠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생산하는 그러한 보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partisan 저널리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파 저널리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수 언론은 그리고 진보 언론은 각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 저널리즘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정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에 이르는 과정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결론을 이루는 과정들이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면서 도출된 결론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론사들이 사진의 경우에는 노출 각도,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또 그 후보자의 배경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사진이나 영상에 담을 것인지,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느낌이 다르겠죠? 그 후보자만 노출시키는 그러한 것들, 분명히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표정, 후보자가 찡그렸을 때 아니면 웃을 때만 그것을 집중해서 보도한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생성이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여론 형성, 올바른 정치적 감각을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편향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행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권위적인 용어로 국민을 낮추어 보는 그러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 계층 간 차별적으로 보도하는 이러한 부분도 언론의 불공정 보도 행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적 기본권인 그죠, 집회나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노사 운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언론들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적인 어떤 보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무언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기본권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틀 속에서, 어떠한 이념 속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미디어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보도는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이러한 부분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선거보도 관련해서 선거보도의 유형과 문제가 되는 보도 유형,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선거보도의 쟁점, 나머지 부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